자, 이러면 서울 밖에서 카페나 공장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최소 100만 원 이상 세액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창업할 때 커피 머신이랑 쇼케이스는 못해도 무조건 구매를 하셨을 거거든요. 이거 못해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인데 이거 다 투자로 봐서 투자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투자 세액 공제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제도인데요. 투자 세액 공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수도권 외에서 사업에 쓸 기계나 설비 구매할 경우에 이 구매한 금액의 10%만큼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깎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경제 활성화, 즉 투자 촉진 목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카테고리 내에 있는 투자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10% 무조건 깎아줍니다. 자, 그럼 이 요건들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요건들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치나 유형자산을 구매할 것. 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업과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내역들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업에 직접 관련된,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이나 공장 기계장치 혹은 보일러 설비같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역들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이 근로자 복지시설이다, 이러면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돼요. 요거는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보다 투자세액 공제액이 더 클 것. 투자세액 공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랑 중복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특감 못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애초에 안 되는 업종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카페 하시는 분들은 투자세액 공제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적용을 받는 게 절세 효과가 더 좋은지,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게 절세 효과가 더 좋은지 비교는 우선 해보셔야 돼요. 투자가 보통 장기간에 걸쳐서 되지 않고 특정 기간에 한 번에 몰아서 몇 억씩 투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중특감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을 때 절세 효과가 더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창업을 했는데 초기에는 홍보도 안 되고 매출이 별로 안 나서 순이익이 조금 났는데, 이 중특감인 순이익을 베이스로 감면액이 정해진단 말이죠. 근데 투자세액 공제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액 공제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업 초기에 매출이 잘 안 났을 때는 중특감을 받는 것보다는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는 올해 다 감면을 못 받아도 내년으로 이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게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의 사업장이 존재할 것. 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란 요 안에 있는 목록에 해당하는 지역들인데요. 대부분 다 서울입니다. 서울이 아니면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경기도 지역이에요. 이런 곳에 사업장이 위치하셨다면 아쉽지만 투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 요건. 유흥주점 같은 건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건만 말씀드리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환급 받았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와닿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경기도 용인 쪽에 있는 컴땡땡 프랜차이즈 커피를 운영하시던 대표님께서 환급 받았던 사례입니다. 자, 이 대표님께서는 2021년에 창업을 하셨고, 창업하시면서 커피 머신과 쇼케이스 등의 비용으로 약 1,800만 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이기 때문에 중특감 적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데, 이때 당시에 투자세액 공제 반영이 안 돼서 뒤늦게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환급을 도와드렸던 사례입니다. 대표님께서는 1,800만 원의 10%, 180만 원과 이자 상당액을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아 가셨던 것 같아요.
자,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보면은 투자세액 공제를 잘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적용을 안 받으시는 이유가 프랜차이즈 카페 처음에 창업하실 때 기계장치 구매하신 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맹비 외 기계설비 아니면 가맹비 외 몇 건 이런 것들로 애매모호한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다 보니까 이게 기계장치다라고 세무대리인에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아닐 경우에 이 부분을 놓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놓치지 않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제조업을 운영하시던 대표님 케이스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공장을 하나 갖고 계신데 공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각종 기계 설비도 신규로 구매를 하시고 이 기계 장치 돌리기 위한 보일러 설비도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크레인도 몇 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3억 원 조금 넘게 이때 당시 투자를 하셨었는데 전부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특감이랑 중복이 안 됩니다. 이때 당시 맡기고 계시던 세무대리인께서 투자세액 공제가 아닌 중특감을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하필 코로나 시즌이어서 매출액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중특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센테이지로 세금이 감면되게 됩니다. 매출이 작고 순이익이 작으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도 적어져요. 근데 이 대표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투자를 많이 하셨죠. 투자세액 공제는 투자한 금액 대비로 세액을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특감 금액하고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으로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할인 혜택은 약 500만 원이었고 투자세액 공제는 3억 원을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10% 약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고 세금 신고를 하셨었고 뒤늦게 저희한테 오셔서 중특감을 적용하는 대신에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걸로 재신고를 한 다음 약 2,500만 원 정도를 환급받아 가셨습니다. 이게 경험칙적으로 보면은 서울 외, 수도권 외 좀 약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런 투자세액 공제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기계장치나 신규 설비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이 투자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특감 금액보다 투자세액 공제 금액이 더 크지는 않은지 꼭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환급세액 받는 법은 투자한 지 5년이 지나기 전에만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5년 내에 내가 투자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다들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세액 공제 관련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 통해서 자세한 내용 남겨놓았으니까 이쪽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환이었습니다.